6월 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 거래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상징성이 강한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 고발을 압박한 겁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이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의결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선 모두 83명의 판사 가운데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결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회의도 오늘 오전 판사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특히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의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 410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7일은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오는 11일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 고발 법적 쟁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23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이라고 해서 이랑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2항인데요. 네. 이 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한다면은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뭐 주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대법원장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조단장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법원행정처장도 뭐 물론 같이 특조단장이긴 합니다만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그렇게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건 사실상 고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요? 근데 대법원장도 고발 여부를 뭐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뭐 일선 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든가 이러면 이건 고발을 하라는 의미에 해당해서 대법원장으로서도 의무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마당에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만을 써서 고발하지 않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법원이 고발을 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전망을 해보시면? 네, 뭐 일단 대법원장 입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고발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는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공무원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사료하는 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특조단이 제일 잘 아는 것이라서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사료된다면, 조금이라도는 아니고 사료된다면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게 어쨌든 부담이 돼서 약간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선의 판사들도 수사를 촉구한다. 대부분의 판사들의 의견도 그렇다. 뭐 형사소송법 조문도 그렇다. 그러므로 일단은 고발을 한다. 다만 이 고발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뭐 말 그대로 사료하는 때에 해당하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게 기소가 됐을 때 판단은 그 사건을 맡은 개별 법관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전직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 점 의혹 없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공판 출석 여부를 두고 재판부와 줄다리기를 벌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두 번째 증거조사 공판에 결국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두 달간은 사람이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등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선 직접 나서 적극 부인했습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첫 공판 출석 때와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호송차에서 내리면서부터 구치소 수임 번호를 가슴에 달고 출석했습니다. 증거조사 진행 도중 발언권을 얻은 이 전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건강 상태 등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저는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돼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 교도소에서는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재판 불출석 당시 여기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재판부 지적에 대한 해명성 발언입니다. 이에 재판부가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자 이 전 대통령은 치료받으러 가면 세상은 뭐 특별 대우를 했다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고통스럽긴 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치소에 와서 한두 달간은 사람이 2달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는 말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적극 부인했습니다. 50분가량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힘들면 쉬었다 해도 된다며 10분가량 휴정한 뒤 다시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치료를 권유한 것도 그렇고 이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한진 사주 일가에게 오늘은 그야말로 사법 당국의 초토화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이사장은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밀수 혐의로 세관 당국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외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선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교육부가 실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명희 이사장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속 심사 앞두고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하신 건가요? 여러분들도 다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행사한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처법상 특수가 들어가는 혐의는 유죄 선고 시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한범죄입니다. 비슷한 시간 이명희 이사장의 딸 조연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 부품 등으로 위장해 고가의 생활용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세관 포토라인에 또 섰습니다. 조연아 부사장도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제 총 3번째 포토라인이신데 개인적으로 심경이 어떠십니까?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세관은 앞서 지난달 21일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밀소품, 의심물품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의 외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관련해선 교육부가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하대로 조사반을 보낸 교육부는 1998년 조원태 사장에 대한 불법 편입학 의혹은 물론 현재 인하대 편입학 전반적인 운영 실태까지 모두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인 한진가 모녀 이명희 이사장과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기에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한진 사주 일가,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본죽으로 유명한 본 시리즈, 본 도시락, 본 비빔밥.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상표권은 회사에 있는 걸까요? 대표 개인이 가져도 되는 걸까요? 본죽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한 창업주의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본죽으로 유명한 본 IF 김철호, 최복희 대표 부부가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배임입니다.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 비빔밥, 본 우리덮밥 등의 상표 사용료 등으로 28억여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에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빠져나가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을 돈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최복이, 김철호, 전현 대표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전부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개인 명의로 할 건지 회사 명의로 등록할 것인지는 경영자 판단이다.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은 최복이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조리법이다. 당연히 상표권도 개인 명의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도 좀 다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법리적으로도 그게 배임이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 반면 검찰은 레시피 개발과 상표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레시피를 개발했다면 특허권으로 등록하면 된다며 상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가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최근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상표권 부당이익을 신종 갑질로 판단하고 원할머니 보쌈 대표 등 여러 업체 대표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창업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랜치 업체 대표의 새로운 형태의 갑질인지 본죽 상표권 소송 법정 다툼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 러투데이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저희 법률방송이 특집기획 판결로 읽는 헌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헌법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헌법이 내 삶과 내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규율하고 유지하는지 또는 변화시키는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가지고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 첫 번째로 준비한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015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천 백이보충대로 2016년 1월 12일까지 입소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입영 기일 사흘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일단 병역법 시행령은 입영 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12일까지 입소하라는 통지서를 2015년 12월 24일에 받았으니까 입영기일 30일 전 규정을 다 못 채우고 훨씬 일찍 입영 통지서를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은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각 지방 병무청장에게 30일 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은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1조 제1항을 무죄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A씨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입니다. 참조 주문 맨 앞에 헌법 제1조 제1항이 눈에 띕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먼저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본 사건 판단을 시작합니다.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 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 공동체를 말한다. 즉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화국에서 사법부의 존재 근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파합니다. 이런 인식 바탕 위에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행정입법에서 재량 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화국의 원리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선 30일 이내라도 지방병무청장이 언제라도 입영시킬 수 있도록 한 해당 병역법 조항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반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따라서 A씨는 무죄라는 겁니다. 자식이나 남자친구, 애인,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병역의 의무는 나나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든 연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병역의 의무마저 언뜻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별도 입영 대상자도 최소 30일 전에는 입영 통지서를 보내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찰과 협력관계 설정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의견서를 최근 청와대에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열렸던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민자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전국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이 외국인의 재판을 돕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월 4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